허준이 직접 말하는 어지럼증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겪으시는 증상 중 하나인 어지럼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나이가 드시면 갑자기 빙 돌거나 핑하고 어지러질한 증상을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하시지요? 어떤 분은 허준 선생, 이게 중풍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지럼증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험한 어지럼증과 그렇지 않은 어지럼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쓰면서 가장 공들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어지럼증, 우리말로 현운이라고 부르는 증상이었습니다. 오늘 약 20분 정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지럼증에 대해 훨씬 더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본론 1. 어지럼증이란 무엇인가? 마이너스 동의보감의 관점.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내경편 현운 항목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은 눈이 아찔한 것이요, 후는 머리가 도는 것이다. 이 자를 합하면 현운이 되니 흔히 두선안화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어지럼증이라고 해도 느낌이 다 다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요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핑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아요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머리가 무겁고 멍한 게 계속돼요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입니다. 이건 주로 귀와 관련이 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석증이라고도 하는데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특히 심합니다. 마치 배를 타고 파도에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요. 둘째, 핑하고 정신이 아득한 어지럼입니다. 이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순간적으로 뇌에 피가 덜 가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머리가 무겁고 멍한 어지럼입니다. 이건 만성적인 증상으로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이나 어혈이 쌓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 이렇게 세심하게 증상을 나눈 이유는 같은 어지럼증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론 이 어지럼증의 한의학적 원인.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허입니다. 기운이 허하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60대 이상 되시면 기본적으로 기운이 젊었을 때보다 약해지시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핑 도는 느낌, 이게 바로 기허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준 선생, 나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끝에 한참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야 해요. 이분이 바로 기허로 인한 어지럼증을 겪고 계신 겁니다. 몸의 기운이 부족하니까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혈액순환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요. 둘째, 혈어입니다. 피가 부족하거나 피의 질이 좋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성 어르신들 중에 젊었을 때 출산을 여러 번 하셨거나 생리량이 많으셨던 분들이 나이 들어 혈어로 인한 어지럼증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어로 인한 어지럼증은 주로 안색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함께 옵니다. 특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심해지지요. 셋째, 담음입니다. 담음이라는 건 몸속에 쌓인 나쁜 수분과 노폐물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사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담음이 잘 생깁니다. 담음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주된 특징입니다. 마치 머리에 뭔가 씌운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래가 많이 끓거나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넷째, 어혈입니다.
어혈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정체된 피를 말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어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머리가 찌르는 듯이 아프거나 목과 어깨가 심하게 뭉친 것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어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째, 간양 상황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간의 열이 위로 치솟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성격이 급하시거나 화를 잘 내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간양 상황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되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이 유형인 경우가 많지요. 제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린 건 여러분께서 내 어지럼증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에게 받으셔야 하지만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니까요. 본론 3현대 의학에서 보는 어지럼증. 자, 그럼 이제 요즘 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4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의학 발전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CT나 MRI로 뇌를 들여다볼 수 있고 심전도로 심장 박동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꼽는 것이 바로 이석증입니다. 귀 속 깊은 곳에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돌가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돌가루가 제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몸의 균형 감각이 흐트러져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석증의 특징은 고개를 돌리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특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1분 이내로 증상이 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만 빙글빙글 돈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이석증은 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 재배치술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서 돌가루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치료입니다. 두 번째로 뇌혈관 문제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동맥이나 뇌기저동맥 같은 중요한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위험한 어지럼증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느리거나 빠르면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겪으시지요. 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혈압 문제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많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의 용량이 맞지 않아서 어지럼증을 겪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현대의학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의학이 좋다고 해서 현대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론 사중풍 심혈관 질환과 연결되는 위험 신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험한 어지럼증을 구분하는 법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 어지럼증이 혹시 중풍 오는 거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지럼증이 중풍,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병을 미리 알아채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지기 전에 조짐을 알아채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풍과 관련된 위험한 어지럼증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됩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임과 상관없이
빙글빙글 돌거나 비틀거립니다. 둘째,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는데 입이 잘 안 돌아가거나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셋째,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다리를 끌면서 걷게 됩니다. 넷째,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한쪽이 가려집니다. 또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생깁니다. 다섯째, 극심한 두통이 함께 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정도의 심한 두통이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여섯째,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쏠립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좀 지켜보다가가 아닙니다. 바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중풍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가십시오. 심장 문제와 관련된 위험한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식은땀이 나면서 숨이 가빠지면 이것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중풍을 앓으신 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던 어느 어르신께서 아침에 일어나다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서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어지럽고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으시더니 결국 말씀이 어눌해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늦게나마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만약 처음 증상이 왔을 때 바로 병원에 가셨다면 더 빨리 치료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어지럼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또 너무 겁내지도 마십시오. 대신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본론 오병원에 가야 하는 어지럼증과 지켜봐도 되는 어지럼증.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와 언제 집에서 관리하면 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즉시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 1. 갑작스럽고 심한 어지럼증이 처음 생겼을 때 2.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3. 극심한 두통이나 가슴 통증이 동반될 때 4. 의식이 흐려지거나 정신이 몽롱할 때 5. 계속 토하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할 때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어지럼증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 2. 어지럼증의 빈도가 점점 잦아질 때 3.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귀에서 소리가 남이 함께 있을 때 4.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5. 혈압이 계속 불안정할 때 집에서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경우 1. 아침에 일어날 때만 잠깐 어지럽고 곧 괜찮아질 때 2.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잤을 때 가끔 어지러운 정도 3. 과식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머리가 무거운 정도 4.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일시적으로 핑할 때 5. 증상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 다만 집에서 지켜보는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먼저 혈압을 재고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필요하면 피검사로 빈혈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합니다. 귀 문제가 의심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나 전정 기능 검사를 합니다. 뇌 문제가 의심되면 CT나 MRI를 찍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귀찮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뇌와 심장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 6 한의학에서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원리. 그럼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기본 원리는 근본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증상만 잠깐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어지럼증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첫째, 침 치료입니다. 침은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지럼증에 자주 쓰는 혈자리로는 백회, 풍지, 합곡, 태충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백회는 머리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로 기운을 위로 올려주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풍지는 목 뒤에 있는데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특히 귀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하면 이석증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에 도움이 됩니다. 침을 맞으면 즉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뜸 치료입니다. 뜸은 따뜻한 기운으로 몸의 양기를 보충해 줍니다. 특히 기어나 혈어로 인한 어지럼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배꼽 아래 단전 부위나 발의 용천혈에 뜸을 뜨면 전체적인 기운이 올라가고 체력이 좋아집니다. 꾸준히 하시면 어지럼증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셋째, 한약 치료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어지럼증을 다스리는 여러 처방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하백 출천마탕은 담음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씁니다. 머리가 무겁고 가래가 많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께 좋습니다. 천마구등음은 간양 상황으로 인한 어지럼증에 씁니다. 혈압이 높고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보중이 기탕은 기혈로 인한 어지럼증에 씁니다. 기운이 없고 피곤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께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당기보혈탕은 혈어로 인한 어지럼증에 씁니다. 안색이 창백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께 피를 보충해 줍니다. 이런 처방들은 사람마다 체질과 증상이 다르니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지어 드셔야 합니다. 한의학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부작용이 적습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이라 장기간 치료에도 안전합니다. 둘째, 재발을 방지합니다. 근본 원인을 다스리니까 증상이 없어진 후에도 다시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셋째,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어지럼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소화, 수면, 기력 등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됩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한의학 치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급성 위험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적 응급처치가 우선이고 그 후 회복 과정이나 재발 방지, 체질 개선을 위해 한의학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본론 7, 60대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관리의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십시오. 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도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급하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움직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60대 이상 되시면 갈증을 덜 느끼셔서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안 돼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하루에 6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셋째, 짜게 드시지 마십시오.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건강에 나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짜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또 가공식품, 즉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것도 소금이 많으니 가급적 피하십시오. 넷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동네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다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다만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멈추고 쉬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머리 돌리는 운동을 조심하십시오. 요가나 스트레칭 할 때 머리를 급격하게 뒤로 젖히거나 빙글빙글 돌리는 동작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양 상황이 생겨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십시오. 잠을 잘 자야 기혈이 회복됩니다.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십시오. 여덟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시고 2년에 한 번은 뇌 MRI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철저히 검진 받으십시오. 아홉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열째,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양이 적더라도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구분하고 대처하시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어지럼증의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갑작스럽고 심하며 말이 어눌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극심한 두통이 동반되거나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으면 즉시 119를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은 가벼운 어지럼증은 생활관리와 한의학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침, 뜸, 한약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지키십시오. 현대의학의 정밀한 검사와 한의학의 체질 개선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가지는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쓴 이유는 백성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지럼증에 대해 정확히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물 자주 마시기, 규칙적으로 걷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병을 예방합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자녀들도 다 커서 이제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때입니다. 건강만 잘 관리하시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필요하면 병원에 가시고 필요하면 한의원에 가시고 또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저 허준은 400년 전 사람이지만 건강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 적당한 움직임과 휴식, 좋은 음식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